2025년 봄, 한국 강원도 고성. 푸른 들판이 외딴 농가를 둘러싸고 소나무로 뒤덮인 산들이 그 너머에 우뚝 서 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지만 공기에는 묘한 정적이 감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김민호는 40살의 농부다. 그는 지역 농부 가문의 오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소박하지만 일에 열정을 가진 남자다.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성격 덕에 그는 늘 주변을 세심히 살핀다. 민호는 새벽에 눈을 뜨고 소와 닭을 돌보러 집을 나선다. 해가 막 떠오르며 부드러운 빛이 들판을 비출 때 그는 헛간으로 향한다. 축축한 땅 위를 걷던 중 그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한다. 고양이 발자국보다 크고 발톱 자국이 선명하다. 의아해하며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는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연장을 가지러 건초 더미 옆에 다가선 순간 그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다. 건초 속에 5마리의 털북숭이 새끼들이 숨어 있다. 보통 고양이 새끼보다 훨씬 크고 뾰족한 귀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민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뻗지만 새끼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다. 어미의 흔적은 전혀 없다. 성체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고성은 외딴 곳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마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낯선 동물들을 마주한 그는 잠시 망설인다. 이 새끼들은 평범하지 않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진다. 단순한 길고양이 새끼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든다. 하지만 민호는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는 헛간 구석에 있던 낡은 바구니를 꺼내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담는다. 새끼들은 저항하며 작게 소리를 내지만 결국 바구니 안으로 옮겨진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 그들을 내려놓고 문을 닫는다. 멀리서 새끼들을 지켜보며 민호는 생각에 잠긴다. 그들은 억지로 자리에 앉아 서로를 핥으며 불안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본다. 민호는 문득 불안감이 스며든다. 이 낯선 생명체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밤이 깊어지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신비롭게 들린다. 김민호의 집은 고성의 외딴 들판에 자리 잡은 목재로 지은 소박한 집이다. 오래된 나무 벽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고 넓은 마당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산을 향해 열려 있다. 낮에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지만 새끼들을 집에 들인 이후로 정적 속에 긴장감이 감돈다. 민호는 새끼들을 위해 작은 방 한 구석에 담요를 깔아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는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며 부엌에서 생닭 조각을 가져와 던져준다. 하지만 새끼들은 고기를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만 맡고 먹으려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민호는 염소젖을 데워 그릇에 담아 내민다. 그러자 새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이내 그릇을 핥으며 허겁지겁 젖을 마신다. 새끼들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에 의문이 스친다. 그들의 발톱은 보통 고양이보다 날카롭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마치 사냥꾼의 눈 같다. 밤이 되자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창밖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급히 랜턴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땅 위에 부러진 장아지들이 흩어져 있다. 어미가 근처에 있는 걸까? 그는 새끼들이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누가 이들을 헛간에 두고 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잠가놓고 방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새끼들을 다시 관찰한다. 그들은 아직 작지만 몸집이 단단하고 털은 부드럽지만 이상할 정도로 두껍다. 그는 문득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새끼들은 길고양이 새끼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고민하지만 괜한 소문이 날까봐 망설인다. 고성은 작은 마을이고 사람들은 낯선 일에 호들갑을 떨기 마련이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물고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한다. 새끼들이 그를 쳐다보는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 민호는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자 다시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창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듯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새끼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민호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물든다. 이 생명체들이 그의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새끼들을 데려온 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고민하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본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진다. 고성의 들판은 해가 지며 황금빛에서 짙은 회사액으로 물든다. 소나무로 뒤덮인 산들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땅 위에 기묘한 형체를 만든다. 김민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제 작은 방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벽을 긁거나 서로를 쫓아뛰며 놀 때마다 민호는 그들의 민첩함에 놀란다. 새끼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털은 더 빽빽해진다. 그는 호기심에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보낸다. 그러자 새끼들은 바람처럼 달려나가더니 나무 위로 단숨에 올라간다. 그 모습은 마치 훈련된 사냥꾼 같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잠에서 깨어난다. 닭장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그는 급히 신발을 신고 뛰쳐나간다. 랜턴 불빛 아래 닭장 주변에는 깃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하지만 닭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는 땅을 살핀다. 새끼들보다 큰 발자국이 눈에 띈다. 발톱 자국이 깊게 파인 흔적은 마당을 지나 산으로 이어진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무엇인가가 농가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어미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그는 새끼들이 잠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불길하게 들린다. 다음 날 민호는 집에 있는 낡은 책을 꺼낸다. 오래전 할아버지가 남긴 야생동물에 관한 기록이다. 그는 새끼들의 특징을 떠올리며 페이지를 넘긴다. 뾰족한 귀, 날카로운 발톱, 빛나는 눈. 하지만 책 어디에도 이와 비슷한 동물은 없다. 그는 고개를 갸웃한다. 이 새끼들이 고양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찬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고민하지만 고성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다.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골치 아프다. 그는 결국 침묵을 선택한다. 해가 다시 지고 민호는 마당에 서서 산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는 랜턴을 들고 주변을 비춰본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를 흔들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작지만 선명한 소리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늑대도 여우도 아닌 처음 듣는 소리다. 민호는 새끼들을 다시 방에 가두고 문을 단단히 잠근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이곳에 숨어있는 존재가 무엇이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고성의 아침은 안개로 뒤덮인다. 들판 위로 희뿌연 공기가 내려앉고 멀리 산들은 침묵 속에 잠겨있다. 김민호는 마당에 서서 새끼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이제 방 안에서 갇혀있기를 거부한다. 민호가 문을 열자 새끼들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쥐를 쫓는다. 작은 설치류가 풀숲에서 튀어나오자 새끼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새끼들은 쥐를 입에 물고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나눈다. 고양이라기엔 너무 야만적이다. 그는 경외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응시한다. 밤이 되자 민호는 또 다른 이상을 발견한다. 마당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에 깊은 발톱 자국이 새겨져 있다. 새끼들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이다. 그는 랜턴을 들고 나무를 살핀다. 자국은 거칠고 깊다.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친다. 새끼들 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 걸까? 그날 아침 소 한 마리가 헛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린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민호는 소의 눈을 들여다본다. 무언가를 본 듯한 공포가 담겨 있다. 그는 점점 더 확신한다. 농가 주변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 민호는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들은 날마다 강해지고 그의 존재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애정 어린 고양이처럼 다가오진 않는다.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을 뿐이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을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들이 야생 동물이라면 농가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버릴 수는 없다. 그들을 헛간에서 처음 봤던 날의 연약한 모습이 떠오른다. 민호는 갈등 속에서 결정을 미룬다. 해가 지고 민호는 다시 마당에 선다. 산을 향해 뻗은 나무들 사이로 어둠이 깔린다. 그는 랜턴을 켜고 주변을 비춘다. 그러다 나무 사이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빠르고 조용한 움직임이다. 그는 빛을 그쪽으로 돌리지만
이미 사라진 뒤다. 순간 나무십 사이로 반짝이는 두 개의 눈이 그를 쳐다본다. 민호는 숨을 멈춘다.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눈은 어둠 속으로 녹아든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새끼들을 방으로 데려가며 그는 생각한다. 이곳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고성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인다. 바람은 비냄새를 실어 나르며 농가 주변을 휘감는다. 김민호는 최근 며칠간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소 한 마리를 걱정한다. 소는 먹이를 거부하고 헛간 구석에서 몸을 떤다. 결국 그는 지역 수의사 박지수를 부른다. 지수는 강원도 야생동물에 해박한 사람으로 민호와 오랜 친분이 있다. 지수가 도착해 소를 진찰하는 동안 마당에서 새끼들이 서로 쫓아 놀고 있다. 그들의 몸집은 이제 제법 커졌고 털은 짙어졌다. 지수는 우연히 그들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이게 뭐야? 그는 놀란 눈으로 민호에게 묻는다. 민호는 새끼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한다. 헛간에서 찾았고 어미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상할 정도로 크고 야성적이라고 덧붙인다. 지수는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그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헛간으로 달아난다. 건초더미 속에 숨은 새끼들을 보며 지수는 잠시 말을 잃는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며 중얼거린다. 이건 불가능해. 민호는 그의 반응에 긴장한다. 지수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잠시 후 지수는 민호를 집 안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야, 민호야. 민호의 눈이 커진다. 지수는 말을 잇는다. 스라소니야. 유라시아 스라소니 새끼로 보인다. 그는 고성 근처 산에서 이런 동물이 나타날 리 없다고 덧붙이며 고개를 젓는다. 스라소니는 한국에서 거의 멸종된 종으로 드물게 산속 깊은 곳에서만 발견된다. 지수는 새끼들이 어미와 헤어졌거나 어떤 이유로 농가까지 흘러들어왔을 거라 추측한다. 민호는 충격에 빠진다. 그가 고양이 새끼로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야생의 포식자였다니.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른다. 그럼 밤마다 들리던 소리와 발자국은? 지수는 새끼들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낯선 이를 경계한다. 민호는 며칠간 본 이상한 징조들, 나무의 발톱 자국, 소의 공포, 밤의 그림자를 털어놓는다. 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한다. 전문가에게 연락해야겠어. 이건 우리 손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야. 민호는 혼란 속에 고개를 끄덕인다. 새끼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다. 그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집을 둘러싼 산이 더욱 어둡게 변한다. 고성의 숲은 나무 사이로 달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어둠에 잠겨있다. 김민호, 박지수, 이수진은 스라소니 어미가 나타난 곳에 멈춰선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다. 어미 스라소니는 위풍당당하다. 짙은 털은 바람에 흔들리고 눈은 보석처럼 빛난다. 민호는 그 눈빛에 압도된다. 새끼들이 상자에서 뛰쳐나와 어미에게 달려가자 어미는 낮게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한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 몸을 비비며 서로를 핥는다.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은 조용하면서도 강렬하다. 민호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가슴속에서 따뜻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피어오른다. 어미는 잠시 민호를 쳐다본다. 그 눈빛은 감사의 뜻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다 스라소니 가족은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진다. 나무십 사이로 그들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보이고 곧 정적이 찾아온다. 수지는 이 순간을 기록하며 말한다. 이 지역에 스라소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보호구역을 만들 기회가 될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에게 미소 짓는다. 네, 덕분이야. 민호는 대답 대신 산을 바라본다. 그가 구한 생명체들이 저 깊은 곳에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다. 며칠 후 민호는 일상으로 돌아온다. 소와 닭을 돌보고 들판을 가꾼다. 하지만 새끼들이 떠난 빈 방을 볼 때마다 묘한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헛간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한다. 닭 깃털이다. 새끼들이 떠난 뒤로는 닭장이 조용했는데 이건 뭘까? 그는 깃털을 손에 쥐고 미소 짓는다. 그들이 다시 찾아온 걸까? 아니면 어미가 남긴 흔적일까?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그리움처럼 들린다. 민호는 마당에 서서 산을 올려다본다.
그곳에서 스라소니가 새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한다. 민호는 자신이 희귀한 존재를 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수진은 환경단체와 협력해 스라소니 보호 계획을 세웠고 민호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간다. 그는 문득 생각한다. 그 새끼들을 헛간에서 처음 봤을 때 운명이 그를 이끈 걸지도 모른다고. 이제 농가는 다시 평화롭지만 산속의 비밀은 영원히 그의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리며 화면은 고성의 산으로 페이드 아웃된다. 저는 고성에서 농사를 짓는 김민호입니다. 제 나이 40에 제 삶은 늘 단순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소와 닭을 돌보고 발밑에 축축한 흙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부의 삶을 살아가며 저는 큰 변화나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끼들이 제 헛간에 나타난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봄 아침 건초더미 속에 숨어있던 그 5마리의 털북숭이 생명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를 돌아보며 저는 그 경험이 제게 농사 이상의 가르침을 주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삶, 자연,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엔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그 새끼들은 보통 고양이보다 컸고 뾰족한 귀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어미 없이 홀로 남겨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고성은 외딴 곳이라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고 누가 그들을 버렸을 리도 없어 보였죠. 저는 그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낡은 바구니에 담아 방 한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젖을 데워 주었을 때 그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발톱은 날카롭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야성적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와 마당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은 제 마음에 불안을 심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제가 그들을 구한 걸까? 아니면 실수를 한 걸까? 새끼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의 본성을 더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마당에서 쥐를 잡는 모습, 나무를 오르는 민첩함,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나누는 행동. 그들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할까? 농가에 두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을 처음 봤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며 참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나무에 새겨진 깊은 발톱 자국은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아니 그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책을 뒤져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고성의 사람들은 낯선 일에 호들갑을 떨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박지수가 왔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새끼들을 보고 스라손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멸종된 야생동물이 제 헛간에 숨어 있었다니요. 충격과 함께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키운 그 새끼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 산속의 포식자라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지수와 이수진이 그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자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젖을 먹이던 순간, 그들이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 점점 저를 경계하지 않게 된 눈빛.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은 저 산속이었고 저는 그저 잠시 그들을 지켜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숲에서 어미 스라소니를 만난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 달빛 아래 빛나는 눈, 새끼들과 재회하는 장면.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고 동시에 그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미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고마움일까요? 경고일까요? 그들이 숲으로 사라질 때 저는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저를 위로했죠. 수진이 보호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제가 한 일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농가는 다시 조용합니다. 소와 닭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지만 빈 방을 볼 때마다 그 새끼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헛간에서 깃털 하나를 발견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어미가 남긴 흔적일까요? 그 작은 깃털은 제게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신비롭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농부지만 그 새끼들을 통해 희귀한 생명을 지켰고 그들의 운명에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제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독립적인 그들의 모습, 야생의 본능, 그리고 가족을 향한 본능적인 끌림. 그 모든 것이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손을 놓고 자연이 제 할 일을 하게 두는 게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새끼들이 제 삶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산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건 제게 큰 위안이자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변했습니다. 더 세심히 주변을 살피고 낯선 것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평범한 농부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김민호, 고성의 농부이자 한때 스라소니를 구한 사람입니다.